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여러 가지 주제들 중에 북한하고 평화협정을 맺어야 된다. 한국과 북한이 평화협정을 맺어야 되고, 그리고 또 가급적이면은 미국과 북한 사이에도 평화협정 또는 불가침 협정을 맺어야 된다라고 그런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 반면에 또 일각에서는 그런 거 맺을 필요 없다. 그거 맺으면은 오히려 그건 우리한테 더 불리하고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의 국제정치학적인 개념들인데 그것을 우리가 좀 분명하게 한번 이해하는 그런 시간으로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난번에 우리가 한미동맹을 얘기한 것처럼 한 2회나 3회로 나누어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말씀드리기 전에 이 평화협정이라든가 불가침 조약 이런 것들은 사실은 국제정치학이라기보다도 국제법 혹은 외교사의 그 분야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쪽 전문가는 아니에요. 제가 이제 공부를 하고 한국에 왔을 때 연세대학교에서 강사를 하면서 강의했던 제목 중에 하나가 국제기구론이라는 과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쟁을 공부한 사람한테 전쟁하고 정반대되는 걸 가르치라고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하고 이렇게 가르친 적이 있었는데, 그래도 그런 것을 다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한 2회, 3회에 걸쳐서 이제 국제법적인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화조약 그러면은 당연히 평화가 들어가니까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왜 평화조약을 체결하자는데 안 된다고 얘기를 할까? 안 된다고 하는데도 또 상당한 논리가 다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평화협정이 저는 그거 체결할 필요가 과연 있을까라는 쪽으로 이제 가 있는 학자입니다. 제 전공이 그래서 그럴 수도 있겠어요. 전쟁을 공부하다 보니까 평화협정 가지고 전쟁을 막을 수 없다라는 사례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우리 남북한 간에도 전쟁을 막을 수 있는 다른 더 좋은 장치가 있는데 애써서 평화협정을 맺거나 평화조약을 맺으려고 노력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쪽으로 저는 기울어져 있는 편입니다. 몇 가지 이유를 먼저 대본다면은 첫 번째로 지구상에 어떤 국제법, 어떤 평화조약도 또는 어떤 불가침 조약도 구속력이 없습니다. 구속력. 예를 들어서 국내 법은 그것을 어기게 되면은 잡혀가거나 감옥 가거나 이렇게 처벌을 당하는데, 국제법은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일단은 없다. 그래서 구속력이 없다는 것이 국제법의 이제 가장 큰 약점이라고 보는데, 남북한 간에 약속을 했을 때 그것을 누가 심판을 하고 어기는 경우 누가 처벌을 할지에 대해서 일단 의문이 가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제가 남북한 평화협정이라든가 미국과 북한 사이의 불가침 조약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 좀 이제 회의적인 이유는, 두 번째는 이미 좋은 것들이 많이 있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한국과 북한 사이에 무슨 평화조약이 없고 무슨 약속이 없어서 이렇게 사이가 나쁘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좀 계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강의를 통해서 지금 한국과 북한 사이에 맺어진 아주 중요한 협정들이 있는데 그 중요한 협정들을 한번 다시 되살펴보고 이것만 잘 지키면은 거의 완벽한 평화를 이루어갈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미 좋은 것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 이제 두 번째 요인이 되겠죠. 세 번째는 이제 북한과 한국이 평화협정을 체결하게 될 경우에 북한이 요구 중에서 우리가 거부하기 아주 힘든 요구들이 이제 생길 가능성이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아주 그냥 간단히 말씀을 드린다면은 한국과 북한이 평화조약을 맺었다. 그리고 북한과 미국이 평화조약을 맺었다. 미국과 북한이 평화조약을 맺은 경우를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북한하고 미국이 평화조약을 맺었으면은 이제 앞으로 전쟁하는 거 아니죠. 그런데 북한은 이제 우리랑 미국은 전쟁할 이유가 없는데
한국에 와 있는 미군은 뭐냐? 그러니까 미국은 가라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하고 북한이 전쟁할 필요가 없는데, 그러니까 법적으로 이제 약속을 했으니까 한국과 미국이 동맹을 그냥 계속 잇고 있다는 건 또 뭐냐? 그래서 논리적으로 미국과 북한 사이의 평화조약은 한국과 미국 사이의 동맹조약하고 같이 존재하기가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한국하고는 전쟁을 함께 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북한하고는 전쟁을 하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하면은, 그런데 전쟁이 나면 어떡하겠습니까? 도와줄 수도 없고 뭐 북한이 어기는 거가 되는데, 그래서 이런 이 복잡한 문제가 생깁니다, 논리적으로. 그래서 그때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북한은 물론 이제 그런 전술을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평화조약이 쉽게 이루어지는 거로 생각을 하는데, 평화조약도 사실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하고 북한하고 평화조약을 맺었다. 이제 서로 화해를 해요. 화해를 했다 하는데, 그 화해를 한 이후에 그럼 미국하고 북한하고 이제 거래가 생기겠죠.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북한도 가고 뭐 심지어는 미국의 대사관이 평양에도 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럴 경우에 북한이 미국 대사관이 평양에 들어와도 지금 김정은 체제를 강고하게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그 자신이 있는가에 대해서 아마도 북한 정권이 자신하지 못할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궁극적으로 미국과 북한 사이에 뭐 불가침 협정이라든가 또는 한국과 북한 사이의 평화 협정, 한국과 북한 사이에도 평화 협정을 맺어주면은 한국 사람이 북한에 뭐 물밀듯이 이제 갈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 생기겠죠. 근데 김정은 체제, 그 북한의 사회주의, 뭐 사회주의라기보다도 개인 전체주의 독재 체제죠. 그것이 과연 버틸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문제들이 이제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북한조차도 말은 평화협정을 맺자, 미국하고 불가침 조약을 맺자라고 뭐 오랫동안 얘기하고 있었습니다만은 실제로 맺을 수가 있을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복잡한 문제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한 하나의 기초적인 지식으로 외교사, 국제법 뭐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이 기초적인 그런 공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국은 우리가 전쟁과 평화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전쟁을 막고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하는 가운데 뭐 평화조약이라든가 불가침 조약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일단 이름이 너무 많아요. 다양한 명칭의 국제법이 존재하는데, 국가 간의 약속을 한 거 보면은 제가 이제 몇 개 적어왔습니다. 조약이라는 거가 있습니다. 조약, 트리티, 한미 상호 방위 조약. 예를 들어서 미국하고 북한이 불가침 조약, 이 조약이죠. 그다음에 영어로는 팩트라고 부르는 거 있습니다. PACT, 팩트. 이거를 우리말로는 그냥 약정이라고 번역했는데, 소련 공산권 국가들이 이제 함께 동맹을 맺은 것이 있는데 바르샤바 조약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말로는 바르샤바 조약, 뭐 와르소 팩트라고 영어로는 돼 있습니다. 팩트입니다. 그리고 1928년에 이 세상의 모든 전쟁은 불법이라는 선언이 한 번 있었습니다. 프랑스의 외무장관 브리앙이라는 사람하고 미국의 외무장관 켈로그가 맺은 켈로그 브리앙 팩트, 이 세계 모든 전쟁은 다 불법이다. 국가들은 앞으로 전쟁이라는 수단에 호소하지 않겠다. 이 팩트죠. 그다음에 의정서, 뭐 프로토콜이라는 용어도 있고, 협약, 콘벤션이라는 또 얘기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유엔 콘벤션 on the law of the sea, 유엔 해양법 협약, 이거 1984년에 체결된 것인데 지금 뭐 수많은 나라들이 그 협약을 따르고 지키고 있습니다. 그건 콘벤션. 그리고 규약, 코브넌트라는 말도 있습니다. 또 선언, 디클러레이션. 예를 들어서 김대중 대통령하고 김정일 남북한 공동선언, 뭐 6.15 공동선언이라고 그러죠. 선언 있고, 그 다음에 합의, 어그리먼트라는 게 또 있습니다. 1938년에 챔벌레인이라는 영국 외무장관하고, 영국 수상이죠, 히틀러하고 서로 전쟁하지 말자라는 약속을 했습니다. 그 약속하고 1년 만에 전쟁했지만은 그거는 어그리먼트라고 그럽니다. 뮌헨 어그리먼트.
뮤니히 어그리먼트라고 그러죠. 그래서 제가 이런 용어들이 하도 복잡해가지고 국제법을 전공하시는 이렇게 학자님한테 연락을 했습니다. 해양전력연구소 소장으로 계시는 이상한 교수님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이게 구체적으로 다 무슨 뜻이냐 그랬더니 그거 다 똑같은 뜻이에요. 별로 이렇게 차이를 구분할 수 없어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거 비슷한 말이 21가지나 된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남북 공동선언, 한미상호 방위 조약이다 선언이다 이 내용들이 다른 게 아니에요. 다 그게 그거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보니까 그런 말이 나와요. 어떤 용어는 다소의 근엄함이나 격식을 내포할 수 있지만 다양한 국제법률 문서들 사이에 주어진 이름으로 인한 법적 차이는 없다. 그러니까 다 그게 그 소리다는 그런 얘기죠. 그렇지만은 왜 팩트라고 그러고 왜 트리티라고 그러는지 그거는 국제법 학자들 사이에서도 이렇게 명확한 구분은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냥 이제 수많은 조약을 이렇게 분류하는 방법이 두 나라가 한 거냐 여러 나라가 한 거냐 정도로 이제 구분을 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양자조약, 다자조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과 북한이 불가침 조약을 맺었다 또는 협정을 맺었다 그러면 그거는 양자조약이 되겠죠. 그때 이제 우리가 당사국이니까 우리도 여기에 당사자로 들어가야 된다 그러면은 다자조약이 될 것이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협력 국제법 이렇게 협정 중에서 구속력이 있느냐 없느냐 가지고 구분하는데 사실은 구속력이 있는 협정은 없습니다. 모든 국가들은 모든 국제법을 언제라도 힘이 있는 한 깰 수가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국제법은 구속력이 없다는 게 이제 참 최대의 약점인데 아예 만들 때부터 구속력이 없는 협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국제정치사 또는 외교사를 보면은 젠틀맨스 어그리먼트, 신사협정 이런 거 있어요. 그리고 에스피레이셔널 텍스트, 의향서입니다. 이렇게 하고 싶은 의향이 있다. 또 소프트로, 그러니까 법인데 말랑말랑해요. 이런 것들이 이제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평화협정이라는 게 무지하게 좋은 것 같아 보여요. 평화 그러면 좋죠. 전쟁은 나쁘고. 그런데 평화협정이 언제 주로 체결되느냐? 전쟁이 끝난 후입니다. 그러니까 지구 역사를 보면은 평화협정이 무지무지하게 많아요. 그런데 그것이 전쟁을 하기 전에 평화협정을 맺고 그러니까 우리는 싸우지 말자라는 경우는 별로 많지 않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전쟁을 한 다음에 이제 그만 싸우자. 그런데 대충 일반적인 형태는 이긴 나라가 진 나라한테 법적으로 이런 사항들을 강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평화협정이 말은 아주 멋있게 평화협정이지만 전쟁에 이긴 나라와 진 나라가 맺는 경우가 가장 흔한 것이 평화협정이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많은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개념 생각을 안 하고 남북 간의 평화협정을 맺어야 된다.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그걸 맺어야지 앞으로 전쟁이 있지 않겠느냐, 전쟁이 발생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사실 평화협정을 맺는다면은 한국 전쟁을 완전히 종식시킨다는 그런 의미가 이제 더 강할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정전협정입니다. 정전. 이거는 이제 평화가 왔다는 게 아니라 전쟁을 중지하자라는 그런 뜻이죠. 또는 휴전협정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전쟁을 하다가 쉬자. 그래서 기술적인 의미에서 보면은 전쟁이 끝나진 않았습니다. 한국 전쟁은 지금도 지속 중이에요. 하다가 쉬고 있는 중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북한이 공격을 하거나 한국이 공격하더라도 쉬는 중이니까 그것이 정당화가 될 수 있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평화협정을 체결해야 된다라는 말은 그런 의미에서 이제 말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평화협정은 지금 아닌데 그런데 이제 그 전쟁의 역사를 쭉 봤을 때 평화가 전쟁이 끝난 다음에 평화가 이제 지속되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 지속되는 기간이 무엇에 일치하느냐? 평화조약이 좋느냐 나쁘냐 하고 관계없습니다. 지는 나라가 아주 처절하게 졌을 때, 이기는 나라가 완벽하게 승리했을 때, 영어로 말하면 decisive victory, 그러니까 아주 완벽하게 이겼을 때 평화기간이 깁니다. 그러니까 전쟁은 완벽하게 이겨야 되는구나. 그건 아니에요. 다르게 얘기하면은
진 나라가 다시 전쟁을 할 만한 힘을 기르는 시간이 길었다라는 것이 이 전쟁의 역사에서 나오는 솔직한 진실입니다. 그냥 완전히 너무나도 처절하게 진 나라는 다음번 이길 때까지, 다음번 전쟁 준비할 때까지 시간이 좀 걸리는 거예요. 바로 이런 식으로 평화보다는 더 중요한 실제를 우리가 이제 좀 알아야 되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평화조약을 맺었는데 그 평화조약이 전쟁을 불러일으키는 경우가 역사에는 아주 왕왕 나타납니다. 이제 우리가 그 유럽이 이제 전쟁의 지역인데 유럽 역사에서 전쟁이 이제 특히 자주 나타나는데 1870년에 독일하고 프랑스가 아주 그 잔인한 전쟁을 했는데 프랑스가 졌습니다. 이제 비스마르크라는 독일의 그 참 유명한 재상이죠. 그 사람이 독일을 통일시키는 전쟁을 했는데 독일 통일 전쟁을 프랑스를 격파하지 않으면 독일이 완벽한 통일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프랑스랑 전쟁을 해가지고 그때 프랑스가 정말로 그 무지한 엄청난 모욕을 당했습니다. 독일 제국을 선포한 곳이 프랑스의 그 왕비가 제일 좋아하던 베르사유 궁전에 이제 거울로 딱 둘러친 그 거울실에서, 거울룸이라고도 이제 영어로는 그 미러룸이라는 데서 이제 독일 제국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니까 프랑스가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데다가 프랑스가 전쟁에 져서 억울하고 화가 나는 것이죠. 그런데 역사상 처음으로 전쟁에 진 나라한테 전쟁 배상금을 받아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에 졌으니 배상금 내려니 내야 되는 거죠. 프랑스가 참 화가 났는데, 그래서 1870년에 전쟁에 진 다음에 1914년에 1차 대전이 다시 터지는데, 그러니까 44년 만에 전쟁이 터지는데, 그때 프랑스 사람은 드디어 독일한테 복수할 기회가 왔다 그러면서 아주 즐겁게 전쟁에 참전을 했습니다. 근데 1차 대전 때는 프랑스가 이겼죠. 그래서 그 1919년에 프랑스하고 독일 사이에, 그때는 이제 연합국들이 있으니까 여러 나라가 이제 그 다저조약을 맺었는데, 프랑스가 독일을 완전히 농업국가로 만들어 놓고 싶은 겁니다. 다음번에 절대로 전쟁을 못하게. 그래서 프랑스가 하도 졸라대가지고 독일을 정말 완벽하게 이제 무장 해제시키고 정말 전쟁을 다시는 못할 나라로 만들어 놨죠. 거기서 이제 독일 사람들이 또 분노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히틀러 같은 거의 깡패 같은 지도자가 나오는 것을 독일 국민이 이 프랑스로 당한 이 모욕을 갚아줄 사람이 히틀러다 그래가지고 히틀러가 선거에서 당선이 되죠. 그리고 이제 2차 대전을 일으키는 데까지 20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평화조약을 맺었지만은 그것이 오히려 한 나라를 분노하게 만들고 다음번 전쟁 준비를 더 열심히 하게 하는 그런 경우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조선일보에 그 실론을 하나 썼습니다. 10월 23일 월요일자로 나갔는데, 제가 이 전쟁과 평화에 대한 그 혼동, 평화조약은 좋고 그런 것이 없는 건 나쁘고 뭐 이런 식으로 그 많은 오해가 있어서 이 개념을 한번 정리를 하는 조그만 에세이를 썼는데, 거기에 제가 썼던 그 부분을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 전쟁과 평화를 항상 같이 쓰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아주 유명한 소설, 러시아의 그 문호조 톨스토이가 전쟁과 평화라는 그 대작을 썼습니다. 우리말로도 뭐 다 번역이 나오고 뭐 영화도 많이 나왔죠. 프랑스의 정말 그 최대의 지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 레이몽 아롱이라는 그 아주 그 위대한 학자가 국제정치학 책을 썼는데, 그 책 제목은 평화와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톨스토이는 전쟁과 평화, 근데 레이몽 아롱은 평화와 전쟁, 그리고 전쟁과 평화, 평화와 전쟁이라는 제목의 국제정치학 책은 뭐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 제 책장에 있는 그 중에서도 전쟁과 평화를 찾으면 한두 권이 아닙니다. 뭐 수십 권이 나오는데, 이 두 단어가 이렇게 옆으로 쓰이다 보니까 거기서 불필요한 혼동이 나옵니다. 그 두 단어가 병렬적으로 사용되는 거예요, 이 두 개. 근데 사람들은 평화 전쟁 그러면 요거 반대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반대가 아니에요. 이게 둘 다 명사입니다. 명사에는 반대가 없어요. 엄마의 반대가 아빠가 아닙니다. 그냥 대칭적인 개념이죠. 엄마의 반대가 아빠가 아니죠. 그리고 평화의 반대가 전쟁이냐?
그거 아닙니다. 이제 왜 그러냐면 이게 형용사가 아니라서 그래요. 높다의 반대는 낮다죠. 크다의 반대는 작답니다. 뭐 덥다의 반대는 춥다. 어떤 것을 묘사하는 거는 반대말이 될 수가 있는데 어떤 이름끼리는 반대가 없어요. 이제 우리말이 참 그런 거 보면 과학적인데 전쟁을 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평화를 한다라는 말이 있나요? 전쟁을 한다. 그렇지만 평화는 한다가 아닙니다. 평화를 이룬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전쟁을 이룬다? 그 말은 없어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 전쟁과 평화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그 국제정치학 책에 보면은 국가들은 전쟁을 왜 하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평화를 위하여라는 말이 나옵니다. 평화를 위하여 전쟁을 한다. 전쟁의 목적 중에 하나가 평화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평화의 뜻을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평화라는 것은 노예 상태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노예가 주인 말을 너무나도 잘 들어요. 그래서 매를 안 맞아. 그래서 일단 폭력이 없어. 그 주인과 노예 사이에. 그거를 평화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그거는 평화가 절대로 아니죠. 그래서 평화라는 개념을 우리가 그냥 전쟁을 안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나라가 옆이 너무 무서워요. 그래가지고 그냥 건드리질 않아. 그냥 비굴해. 그렇지만은 그 대신에 매는 안 맞아. 그것을 과연 평화라고 할 수 있을까? 그리고 내가 힘이 있어요. 근데 어떤 나라가 아주 못된 짓을 해. 그렇지만은 내가 손에 이렇게 뭐 흙 묻히고 피 묻히는 거가 싫어서 안 했어요. 그러니까 남의 악행을 그냥 눈 감아주는 거. 그래서 전쟁이 안 일어납니다. 그런 것을 평화라고 할 수 있을까? 저는 그거를 평화라고 보는 것은 조금 좀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평화라는 것은 국제정치학적 또는 정치적으로 얘기했을 때 우리가 원하는 자유를 향유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폭력이 없는 상황,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무조건적으로 폭력이 없는 상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조선일보의 뭐 시로는 원고지로 한 9페이지 정도 쓰는 건데 그 결론을 아주 유명한 학자가 쓴 책으로 제가 책에 나오는 문장으로 이제 이 결론을 내렸습니다. 제가 그 책을 지금 하나 갖고 왔는데 뭐 아주 오래된 책이에요. Studies in War and Peace. 이것도 전쟁과 평화죠. 전쟁과 평화에 관한 연구라는 아주 조그만 책인데 영국의 그 마이클 하워드라는 대단히 유명한 지금 이분이 이제 키신저랑 나이가 같아요. 금년에 94세 된 학자인데 지금 이제 생존해 계시는데 이분이 그 아주 옛날에 쓴 책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전쟁은 필요악이다. 근데 전쟁은 좋은 건 아닙니다. 악이에요. 그런데 전쟁이라는 수단을 거부한 자, 나는 전쟁은 절대로 안 해. 전쟁은 안 할 거야. 라고 전쟁을 거부한 자는 자신의 운명이 그렇지 않은 자, 나는 전쟁 아무 때라도 할 수 있지. 전쟁은 우리나라의 중요한 수단이야. 라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전쟁을 거부하지 않은 자의 소나기 속에 자신의 운명이 들어갔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라는 놀라운 말을 썼습니다. 전쟁은 필요하기다. 그러나 전쟁이라는 수단을 거부한 자, 자신의 운명이 그렇지 않은 자의 소나기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바로 우리가 전쟁과 평화를 이해할 때 그 평화는 아주 긍정적인 개념입니다만은 거기에는 목적이에요. 평화는. 그리고 평화는 안보 정책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전쟁을 한다. 뭐 이렇게 했으니까 그건 수단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잘 이제 먼저 이해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전쟁과 평화가 참 수수께끼 같은 개념인데 우리가 그 국제 정치는 역설이라고 한번 얘기했죠. 역설이라고 얘기한 중에 뭐 시비스 파셈 파라벨룸이라는 얘기를 지난 시간에 얘기했습니다. 참 국제 정치의 그 불변의 진리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을 준비하라. 이런 말을 다시 한번 이 되새겨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북한하고 평화 조약을 맺고 미국과 북한이 불가침 조약을 맺으면은 이 나라의 평화는 그냥 올 줄 아는데 그거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특히 이 북한이 요구할 때 북한이 논리로 봤을 때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
평화라는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하여간 기초 개념으로서 전쟁과 평화, 국제법, 국제조약 이런 것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잠깐 뭐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제가 일단은 그 국제정치 사례에서 평화조약의 경우를 몇 개를 설명하고 이 평화조약들이 왜 실패를 했는지 그런 걸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시간에는 그 우리나라의 경우 지금 남북한 간에 어떤 그 평화조약들이 있느냐 뭐 없느냐 지금 있는 것들은 다 못 쓰는 거냐 하는 그런 문제들을 한번 살펴보는 기회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강의는 여기까지 일단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